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짙고 음산한 어둠 속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야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심리적 공포와 소름 끼치는 초자연적 찬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한 발자국씩 다가올 미스터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진짠감 넘치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준비가 되십니다. 저는 가장 훈련이 많은 병과를 택해서 불의 전입한 각종 훈련들로 정신없는 나라를 보내고 나니 어느덧 일병 5호군이 되었습니다. 해병대에는 각종 구타, 가혹행위 때문에 유독 타 부대에서의 전입이 잦습니다. 저뿐 아니라 각종 사고의 징계위원회 계획자, 피해자로 가해자를 분리시키기 위해 정리조치를 하기 위해 보낼 때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구정어를 함께한 선우임이 아니면 크게 정을 주지 않습니다. 기수대원은 하지만 어차피 다른 곳으로 갈 사람이니까요. 그 친구도 그저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는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경어린지 삭발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조끼가 비치는 빡빡 깎은 머리에 매우 큰 눈을 가진,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주눅 들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이등병 계급으로 전출을 왔던 병사는 처음이기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사유를 듣고 나서는 한가족처럼 대해집이 되었죠. 중대 최선임의 지시하에 중대원 모두가 잘 대해주기, 시간이 갈수록 점차 적응하게 되었고 이래 중대 내 같은 기수의 친구들 중 가장 낫다라는 평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점차 자신감을 찾아가고 동기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훌륭하게 부대에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료 상별이 될 무렵 그 친구에 대해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자에 귀찮아 한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 지시하는 왜 이런 걸 시키지 않은 눈으로 본다 등 주로 분위기에 대한 소문들이었습니다. 불행들이지만 같은 곳에서 동거동락하는 남자들이기에 기대와 실망은 빠르게 전환됩니다. 급기야 잘 대해준 게 문제다 라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자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러 나가자고 하자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를 꿰어 신고 초벅초벅 저를 앞질러 흡연장으로 나가는 모습에 류한보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점에 분노가 앞섰습니다. 볼춤을 듣고 위로해주려던 의도였으나 복도를 앞질러 가는 그 친구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내 흡연장에 도착했죠. 당시의 흡연장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어둑한 연병장에 부대 내 가로등만 하나 켜져 있고 어두워 서로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날의 대화가 잊혀지지 않아 더욱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서 400원짜리 조지아 커피를 뽑아 그 친구에게 내밀었습니다. 야, 이거 마셔라. 이제 따뜻하게 나온다더라. 그 당시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필 때 커피를 뽑아준다는 것은 빨리 담배 피고 들어가자 의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 좀 하자 라는 묵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에 커피를 받아들고는 오랫동안 왼손 오른손으로 커피캔을 돌렸습니다. 잠시간의 정적이 흐른 후 물었습니다. 요즘 소문이 별로 안 좋더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말이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을 다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보이긴 했지만 상대가 이렇다 할 반응도 없고 대답도 없는 입 밖으로 내뱉은 소리가 땅에 떨어져 없어진 것 같은 시간이 잠시간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두워 영추만 보이던 후임의 실루엣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낀다기보다는 오열하듯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억지로 막고 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듣자 안쓰러운 마음보다는 아까 사그라들지 않은 분노가 더욱 짙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둥기가 빠졌기에 울음까지 선의 앞에서 보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가락을 먹습니다. 오열한 울음과 울음 사이에서 그리고 울음을 진정시킬 때 나오는 딸꾹질 같은 소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발가락을 뭐?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 발가락을 먹습니다. 참지 못하고 후임의 실루엣 쪽으로 담배를 들지 않은 오른손을 휘두르자 손바닥과 살이 마주치는 소리가 났지만 후임은 어떠한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뺨을 오리고도 섬뜩한 기분에 소리를 지르며 물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말 똑바로 안 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후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선 자세로 제게 말했습니다. 가로등 밑으로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말투처럼 들렸으나 후임은 말을 대보도 먼저 가로등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바로 애써 참으며 후임 뒤를 따라 서큼서큼 다가갔습니다. 모욕적인 행동들을 몇 번이고 참아 넘겼으나 지금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딸기라도 한 대도 때릴 심산이었죠. 야, 이 새끼야, 선임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욕설을 내뱉으며 후임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밝은 곳으로 먼저 도착한 후임은 연녹색 슬리퍼를 벗고 자신의 발을 주황색 가로등 불빛에 비춰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발등에는 보라색 이빨 자국이 날이 멍이 치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입을 통째로 벌려 발끝부터 목젖을 향해 입에 넣고 째문 것처럼 발등 중간에 누가 봐도 이빨 자국이 말입니다. 보랏빛의 멍 사이 이빨의 중점으로 해당하는 부분에는 빨간 빛으로 더욱 심하게 된 멍이 있었습니다. 그 멍은 단순한 자국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죠. 아무리 멍이 심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이빨이 깨물린 것 같은 선명한 자국이었습니다. 급여장을 오가는 다른 중대의 사람들은 가로등 밑에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멍든 발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과 그걸 멍하니 보고 있는 한 사람. 목소리를 떨려나오는 것을 억지로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야, 이거 김철호 그 새끼가 장난친 거 아냐? 여기서 그 새끼는 중대의 성분위기로 문제가 많았던 선임입니다. 당연히 그런 짓일 거라고 생각하며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달랐죠. 경찰입니다. 우리 먹이는 울음을 참으며 떨리지만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유리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새끼야. 여자가 어딨다고 개지랄이야? 너도 그래 그 새끼가 선임이라고 지돈 커버 쳐주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담배를 입에 물고 가로등 앞에 서 있는 후임병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라이터는 손에 잡혔지만 불을 붙이지 않고 계속 라이터를 손에 굴리고 있었죠. 야, 일병입니다. 야, 하지마. 왜 발등이 시청나는데 너희 분대장한테 보고 안 했어? 이리저리 눈을 내리깔며 땅바닥에 자갈을 보는 듯하던 후임은 제가 묻자 눈을 들어 저를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없는 시간이 제법 흘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야, 대체 왜 그래? 김철호 그 새끼가 네 발가 또 빠냐? 나도 아직 그 새끼 기술 열애 전이라 기수대원아 하니까 꾸벅꾸벅 존칭하지. 그 새끼가 너한테 배워줍니다. 흡연 자리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던 이야기도 중위의 소리도 순간 멈췄습니다. 위로해주려던 제 이야기를 끊고 갑작스럽게 무의미 지른 괴성에 흡연장에 있던 타 중대원들, 근무 투입을 위해 바깥에서 약식 점검을 하고 있던 중대 간부와 병사들까지 전부 가로등 쪽을 일제히 쳐다봤습니다. 발에 완장을 찬 중위 하나가 이쪽으로 걸어오며 소리쳤죠. 야, 거기 2명 위로 와봐. 무슨 일이야? 간부가 걸어오던 말던 후임은 전혀 노해 보이지 않았는지 바들바들 손을 떨며 다시 눈을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모양의 자갈이라도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혼자 나지막히 주멀거렸습니다. 침상에서 자고 있으면 새로 제이시 남숙던 좀 긴장됩니다. 깨난 저는 제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돌릴 수도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침상 밑에서 눈이 커더라. 눈이 아주 커더라. 눈이 커더라. 여자가 고개를 푸쓱 하고 내밉니다. 그 여자는 제 발을 날마다 입에 넣고 싶어 삼칩니다. 제 발을 입에 쳐넣으면 촉촉하고 미끄덩거리는 집은 커진 듯해지는데 아가리에 다 들어가지 않는지 벌써 제 발등에 중박같이 들어갑니다. 그녀는 제 발을 후적후적 씹는데 그게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소리도 안 나봅니다. 발이 너무 아픕니다. 제 날카로운 걸 먹었습니다. 흡연장에서의 일이 끝나고 중대로 돌아오자 이미 소문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A해병님에게 소리를 지르더라 저를 째려보고 있었다던 이미 이를 덮기에는 글러버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모두가 잠을 들고 당직 분대장과 당직 병사만 깨어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미리 저녁 전후 이전에 동기들에게 모의잡을 요청이 있기에 다들 졸린 눈을 비비며 상황실로 모였습니다. 갈달에게 후임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이 일이 가져올 파장을 중대 내의 제 동기들에게 알려주고 나니 오가란 말은 몇 마디 되지 않았습니다.
김철호 그 새끼가 멀쩡한 애를 괴롭혀서 왜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 새끼는 왜 남자 발을 척기에 물고 지랄을 했을까. 그래도 휘임병이 대단하다. 그 상황에서도 선임 이름을 대지 않았네. 그 선 범죄자 새끼 기술을 열애시키자는 결론에 다다르고 다시 취침하러 와서 진당을 덮고는 아무렇지 않게 잠에 들었죠. 일주일이 채 다리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이지만 많이 늦지 않았던 시간에 초소근무로 마치고 잠에 들었다가 얼핏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어나니 생활반이 환하게 밝아져 있더군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다들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는데 뭔가 사전이 난다 생각하고 나가보니 바로 그 후임벽에 있던 생활반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대당 생활반으로 들어서니 피해서 나는 알싸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김찬옥의 손에 하이바가 들려 있었고 당직병은 정신이 나가기 직전에 후임병은 흔들어 깨우고 있었죠. 생활반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그런 후임병이 양발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서왕병은 바닥에 피를 열심히 닦고 있었죠. 이미 당시 간부까지 봤기 때문에 병사들이 뭔가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생활반으로 돌아가 다음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죠. 다음날 아침 잡으러 마치러 오침에 되려고 하는 서왕병을 생활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해줬으면 좋겠다. 소대장님이 함부로 말하면 영손이 보라고 증긴 부준 얼굴로 묻는 제 분위기를 읽었는지 서왕병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근무가 증차록 대변님이랑 해당 후임병이었습니다. 증차록 대변님은 근무 마치고 온 동기 대변님이 깨워주셔서 애초에 환복으로 마치고 사원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소대장은 다른 중대에 올라가시고 한참만 내려오지 않아서 사원실에는 저, 진찬옥 대변님, 동기 대변님, 장집 분대장 이렇게 넷이 있었습니다. 오늘 근무 들어가기 30분 전에는 후임자가 와서 총기 수령함 치료받고 총기 불출받아서 선임자를 깨우러다지 않습니까? 근데 후임병이 3시 40분이 돼도 한동으로 봅니다. 증차록 대변님이 기다리다가 그 성질을 아시지 않습니까? 동기 대변님이 증차록 대변님으로 막 몰렸습니다. 몰렸다고? 뭘 어떻게 놀렸는데? 기소들 후임이니까 젤리 빠져서 지금까지 안 일어난다고. 역시 네가 애들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서 애가 그렇게 된다고. 그 말에 갑자기 증차로 대변인이 상황일지를 집어던지더니 상황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도 여기까지 들리게 증차로 대변이 노그라길래 놀라서 뛰어가 보니까 상황병은 그 후에 말을 버리기가 움츠러드는 듯 혹은 두려운 듯 좌우로 눈을 굴리며 더 이상의 말을 뱉지 않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끝까지 해라. 지금 짜증 아니다니까. 발가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후임병의 배정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누나를 부릅뜨며 목에 핏대를 가득 채웠고 여자입니다 라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닌 여자입니다 라고 질렀던 그 의사. 증차록 예병님 소리에 깜짝 놀라서 당시 분대장이랑 생활반으로 뛰어갔더니 증차록 예병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하이바로 그 후임병은 계속 내리치고 있었고 그 후임병은 양반다리 자세로 자기 발가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전 목자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건 그 후임병이 자기 발가락을 먹는데 사람 다리가 그렇게 꺾일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이고 자기 발가락을 3번 미세 쳐넣은 것도 의문인데 제일 소름 끼치는 부분은 소리 내면서 자기 발가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면서 눈 뒤집힌 것도 처음 봤는데 눈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눈이 흰자만 보이는 채로 소리 내면서 자기 발가락을 쳐먹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저 솔직히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워칭 이거 끝나면 현정만부터 중대장 그리고 헌병대 오면 전부 지수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걸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항병은 말을 하라 인해 자신도 흥분을 한 듯 청소년을 절대 하지 못했을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항병은 못내 답답한 듯 마지막 말을 대처는 지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그냥 사실대로 말하려 합니다. 누가 뭣도 말해 저런 머리가 나빠서 후면에는 꾸민 티가 분명 날 거고 그냥 보고 들은 거 다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는 게 맞는 것 같다. 얼른 가서 자. 피곤할 텐데. A병님, 보리씨는 칠탄이십니까? 그래,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네. 부인병이 문을 닫고 나가자 오늘 벌어질 일들이 비로소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후임들이 발가락을 먹는 일로 끝났다면 서로의 학교 후배들에게 좋은 술안주로 끝났을 테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에 그분 일들의 처리는 필연적이었죠. 녹슨 쇳소리가 섞인 스피커는 계속해서 후임령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후임병이 옮겨서 발가락을 먹은 일은 의외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김철욱이 해당 후임병의 전입 당시부터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 수법은 매우 악랄하고 신일해서 행정관이 중대원들을 모아갖고 사건의 전말에 대해 피묵했습니다. 발바닥을 격도투로 했거나 발가락을 깨물기도 했으며 거부하는 후임병에게 뼈를 박살내겠다, 나를 협박하여 자신의 발바닥을 핥게 하는 이장한의 말치 발에 집착하는 그런 가학성 변태 행위를 지속했던 겁니다. 또한 해당 후임병이 다른 사람에게 망할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분대 소든의 일원들과 이간질을 했더군요. 그로 인해 해당 후임병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그런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욱은 영창 15일 게다가 후임이 원하는 따로 재판까지 지당하는 그래서 김철욱은 6분 교도소에 갈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죠. 매끄럽고 부드럽지만 어느 부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들 김철욱이 어디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서로 김철욱의 이야기가 나오면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는 필수적이고 초분이 빠르며 새로운 사건에 관심이 닿았습니다. 김철욱이 미친 짓을 했다는 건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여전히 미진하게 남아있었죠. 왜 김철욱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가혹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모두가 보란듯이 해당 후임병을 폭행했는가? 그리고 왜 그 후임병은 혼자 발가락을 쳐먹고 있었는가? 이에 대한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동자 김철욱 예병은 먼 곳에가 부대에 없었으며 해당 후임병 또한 며칠간 지층점호에 나타나지 않다가 가끔 강부 인소가에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발가락을 꺽덕대며 처먹는 미친놈, 그 후임의 별명은 해당 이름을 추리한 세바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점호, 식사 정렬 등 중대원들이 모여있을 때 장난기 많은 선임들은 그 후임에게 야 세바리, 세바라 하며 부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자신을 부르는지 몰랐으나 뒤에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는 퀴끼엄한 얼굴로 관등성담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널러 상병 정기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22시까지 지휘통제실에 대면 복귀 보고를 해야 듣기에 조금 이른 날길을 부대 입구부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에 도착기에 지휘통제실에 보고를 하고 중대에 올라오니 병장 한 명과 세바리가 자원실에 군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야 이리야, 잘 갔다 왔냐? 내 전무는? 능글맞은 미소와 함께 던지는 병장의 질문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마이크 세븐텍 한 갑을 건넸습니다. 아, 요즘 일병수 담배 범서 박스에서 죽겠습니다. 핸드폰도 제출 잘해야 되는데 담배 때문에 내가 쫄아야 돼? 고맙다, 잘 필게. 쌀쌀방병 한 갑에 눈이 뜰 정도로 표정이 밝아진 병장은 이내 세바리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야, 세바. 일병 김... 야, 이 새끼야, 내가 관등 서면 뭐라고 대라디. 일병 김세달. 그래, 이 새끼야. 너는 앞으로 내 밑에 애들이 부르면 그렇게 대답해라. 그 병장은 자신의 마투임 기체인 김철욱 병장이 날아간 게 안 입고 왔던 듯 그 사건 이후로 유독 세바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원과 하룻밤 동안 같이 사원 근무로 서야 되는 후임병이 조금 불쌍했으나 대조롭지 않게 생각하고 생활반으로 복귀해서 잠을 청했습니다. 김철욱이 중대로 복귀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죠. 아침 치차로 나온 햄빵을 먹고 친한 후임과 함께 중대로 복귀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생활반에서 덮을대를 싸고 있던 김철욱과 그를 지켜보고 있는 처음 보는 중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볼 좋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지나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김철욱 옆에 서 있는 처음 보는 중사는 김철욱을 돕지도 않았고 처음 보는 저희를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김철욱의 행동은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는 듯 조금은 멍한 눈으로 김철욱을 지켜보고 있었죠. 뱅이다.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체스터에 눈을 고정한 채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듯 자리가 섞인 목소리로 김찬욱이 저를 불렀습니다. 벤.
그의 머리를 돋구려는 심산으로 A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나는 너를 대부하지 않는다를 더욱 보여주기 위해서 D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새끼 내가 괴롭히도 봤는데 근데요? 그 미친 새끼 하이바로 맞을 때 묻더라. 선범정 아버가가 하이바로 맞을 때 묻더라니다. 진이나 챙겨라 바쁘다 우리는. 멍하니 김차록을 바라보던 중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뒤부로 시간은 2개월 남짓 흘렀습니다. 김차록이 가고 난 후 세발이나 자신을 괴롭히던 병장을 마음의 편지를 통해 전치시켰고 정신과를 오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조련이 결국 그 후임에 현역 부적격 심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동무 전함으로 발번했으나 후임은 매우 이례적으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가 전역하는 기수들의 취침 후 생활반을 돌며 감사 필요하기를 세발이가 혼자 알게 되었을 때 중대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죠. 제가 일단 생활반 역시 그러했습니다. 세발이가 저희 생활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분대장은 보지도 않고 꺼지라고 말했고 세발이를 아무 말도 못한 채 생활반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괘씸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내 마음이 좋지 못해 조용히 생활반 문을 열고 나섰죠. 때마침 세발이는 옆 생활반에서도 똑같은 지도를 받았는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담배나 합시다. 자칫 담배를 피워도 되겠다는 질문에 당시 세관의 표정이 이내 따라오는 세발이를 보고 잠시 찌푸려졌지만 이내 수술이 보내줬습니다. 그날의 밤하늘은 그런대로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밤하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이유는 그날의 대화가 이 글을 쓰게 한 목적이자 원인이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아 여러분에게 전하는 궁금증이기 때문입니다. 자방기를 늦은 방타지 쳐져 있었습니다. 그날과 같이 사료바자리 조제어를 좋게 뽑아 한 캔은 후임에게 건넸죠. 야, 이거 그날 생각 안 나냐? 주무실 자리에서 소피 치셔도 괜찮습니까? 그 병은 괜찮아 새끼야. 내일이면 민간입니다. 더 이상 후임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장난기가 섞인 말투로 조조롭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날은 세발이와 매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저녁 저기들은 꼭 여자친구에게 바로 동부하자고 말할 거라는, 여자친구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는, 그래서 빨리 전역하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세발이보다는 사고치는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단순한 후임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의 대부분은 여자친구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만큼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니 진실한 속내를 털어놓은 것 같았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야, 춥다. 너는 내일 저녁이지만 나 쪽도 있어야 돼. 들어가자. 노소리를 떨며 건넨 말에 세발이를 아무 말 없이 중간쯤 탄 담대를 한번 빻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나도 춥다. 제발 좀 들어가자. 에이드님. 들어가자는 제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세발이다 낮은 목소리로 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혹은 지금 생각하면 이제 되었다라는 느낌의 목소리였죠. 왜 들어가자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임마. 세발이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 다리에 재를 한 번 떨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발가락 쳐먹은 년 있지 않습니까? 심장을 누군가 쿵하고 내리치는 느낌이었죠. 저 어찌 말하자면 그보다는 이등병 시절 맞선임이 제 잘못을 지책하며 처음으로 가슴팍을 치던 느낌.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하지 못해 휘청이던 그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누던 이야기에서는 아무리도 생각지도 못한 취재였기 때문이죠. 그러가 그 사건의 가해자는 차루기기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연기라니. 부인의 말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씹어뱉던 그때의 그것을 지치 않은 듯 했습니다. 그날이 그때처럼 검은색의 실루엣을 보며 대답했죠. 그냥 왜? 부인은 다 젖은 옷대에 손가락 끝에 닿으려는 담배를 진욱하고 깊게 한 번 더 빻았습니다. 진짜 못된 년 아닙니까? 한마디를 무심하게 냈고 부인은 담뱃재를 검지손가락으로 탁탁 김기비에 일어났습니다. A회장님 들어가십니까? 단조로운 목소리의 질문에 저는 얼어붙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빨아들이는 담뱃불이 비친 후인의 얼굴에서 눈과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너무도 웃기지만 소리를 참기 위해 잔뜩 찡그리고 있는 기괴한 웃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저도 이글을 보고 녹음하는 내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섬뜩함이 잔잔하게 전해져서 꽤 재밌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진찬옥이라고 하는 성분기 위반자가 후인령을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왕따까지 시켰는데 난 그래도 성분기 피해자로 전입으로 오게 된 병사라 그런 일이 더 겹치다 보니 더욱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고요. 새벽에 자신의 발을 밟면서 왜 여자가 자신의 발을 빤다고 생각한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네요. 사실 귀신을 본다는 건 말 그대로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신이 내려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저녁을 하는 순간까지도 그 여자가 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섬뜩합니다. 어둠의 순교를 통해 들으신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만의 해석이나 이 이야기의 비밀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풀리지 않은 채 끝나며 미스터리한 여운을 남긴 이유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계속되기 위해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공포의 세계를 탐험해보아요.